14주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 커먼 게이트 그리고 소스 팔로워라고 하는 커먼 드레인 라직에 대한 내용을 커먼 소스 그 기반의 그 스몰 시그널 애널리시스와 바이어스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기보단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이제 그거를 커먼 게이트로 할 거냐, 커먼 드레인으로 할 것이냐의 차이만 있어서 내용은 오래 끌지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인 목요일 날 수업은 전체적인 그 학기에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험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종류의 문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업은 오늘까지고 목요일 날 수업은 정리 리뷰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OPMF가 남았거든요. 사실 OPMF는 어렵지는 않은데 OPMF를 두 번째 수업인 리뷰 시간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5주 첫 번째 수업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험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원래 저는 대면으로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비대면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일정이 결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그거는 다음 이번 주 목요일 날 제 공지를 해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커먼 게이트에 대한 타폴로지를 설명하고 거기에 맞는 스몰 시그널 분석과 바이어스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커먼 소스하고 똑같은데 커먼 게이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커먼 게이트는 게이트 타폴로지는 이제 말 그대로 게이트가 커먼인 거죠. 원래 세 개의 단자를 갖고 있을 때는 하나가 커먼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커먼 게이트의 스몰 시그널 프로퍼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퍼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볼티지 게인 그리고 인풋 임피던스 그죠?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바이어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와 똑같이 커먼 드레인 또는 소스 팔로우를 정리하면 이제 핵심적인 모스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스몰 시그널 프로퍼티를 좀 보면 일단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RD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스가 있고 그리고 모스 끝에 인풋이 있어야겠죠. 스몰 시그널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스몰 시그널이라는 건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단지 스몰 시그널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이미 여기에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바이어스 전압은 걸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바이어스가 걸려져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치고 그리고 게이트에 혹시 바이어스가 걸려 있어야겠죠. 그래야 여기 채널이 만들어지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 V 아웃. 자, 그러면 이거를 스몰 시그널 모델로 한번 그려 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V 인이라고 하면
Vin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쭉 있고요. 게이트가 있는데 게이트가 그라운드에 걸려 있죠. 그래서 게이트는 그라운드에 걸려 있고 AC 그라운드라고 하죠. 이걸 AC 그라운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여기 소스가 이렇게 소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드레인 쪽으로 GM 여기를 V1이라고 하면 V1 커런트 소스가 있고 그것이 이제 RD로 패러렐 저항을 갖게 되고 아웃이 나오게 된다. 아마 이거는 뭐 얼마든지 잘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의 KCL을 보면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일로 가는 것과 일로 가는 전류의 합은 0이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우선 일로 가는 저항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가 같은 점이고요. 그리고 V인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V인이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1이 있고 V1이 있고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V인은 마이너스 V1이다 할 수 있죠. 이거 뭐라고 하죠? KVL이라고 합니다. KVL로 얘기하게 되게 되면 자, V1이 V2이니까 AB를 이 프로퍼티 구할 때 첫 번째 구하는 게 AB잖아요. AB가 뭐죠? V 아웃하고 V 인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쓰게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 GM의 V1이 된다. 자,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일로 흐르는 전류와 일로 흐르는 전류는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가는 전류와 두 개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어야 된다. 그렇게 된 거죠. 뭐 나가는 전류 또는 들어오는 전류의 모든 전류의 합은 0이 된다. 그래서 V out 여기가 RD니까 RD 그러면 여기로 흐르는 전류죠. 거기에 마이너스 GM 그리고 V in은 0이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정리해주면 V out V in은 GM의 RT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AB예요. AB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풋 임피던스를 구해보죠. 인풋 임피던스도 구하기가 어렵지 않죠. 인풋 임피던스는 이제 인풋 단자에 VX를 달고 그렇죠? 그리고 집어넣어 주는 거죠. IX를. 그리고 그라운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소스로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게이트는 당연히 게이트니 뭐 일반적인 인디펜던트 볼티지나 커런트 소스는 다 0으로 돌려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소스라고 하고 이를 V1이라고 하면 드레인 쪽으로 커런트 소스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RD가 달리고 그리고 그라운드가 달리겠죠. RD고. 자, VM 곱하기 V1은 아까 똑같은 거죠. VX하고 V1하고 마이너스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이너스 VM의 VX가 된다. RIN을 구하려면 뭘 구하면 된다고요? 이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IX라 함은
결국 GM I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GM V1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V1이 될 겁니다. IX라는 것은 이게 KCL이죠. KCL. 마이너스 X는 IX는 마이너스 GM의 V1이 되는데 그게 VX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VX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VX 있고 IX 넘기고 G1, GM을 넘기게 되면 RE는 뭐가 돼요? GM이 된다. 이것이 바로 커먼 게이트의 스몰 시그널 인풋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인풋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임피던스가 GM분의 1이 된다. 커먼 게이트의 경우 GM분의 1이 된다. 라는 걸 알았고 AB는 GM의 RD고 인풋 임피던스는 GM분의 1이 된다. 그럼 이제 뭐 하나만 더 계산하면 되죠. R 아웃 하나 더 계산하면 됩니다. 자, R 아웃도 계산을 한번 해보죠. R 아웃은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커먼 게이트에서 인풋 임피던스는 GM분의 1 그리고 R 아웃 저기 AB는 GM의 RD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R 아웃을 한번 구해보죠. R 아웃. R 아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건 이미 우리가 커먼 소스라든지 커먼 에미터 뭐 등등 트랜지스터부터 시작해서 했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그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소스는 입력은 0으로 만들어야겠죠. 소스단은 AC 그라운드로 붙여버리고 그리고 소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는 AC 모든 그 아웃풋 임피던스 구할 땐 내부 바이어스는 0으로 둔다고 그랬죠. 그래서 AC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리고 드레인 쪽으로 저항이 있고 그리고 그라운드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고 아웃풋 이게 이제 Vout이 되는 거죠. Vout 어떻게 한다고요? 아웃풋 임피던스 구할 땐 이걸 VX로 놓고 이 그라운드 두고 이로 집어넣는 것을 IX로 두면 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거 잘 들여다보면 뭐하고 비슷하죠? 잘 들여다보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커먼 소스 다시 말하면 CS죠. CS의 아웃풋 임피던스하고 똑같아요. 똑같죠? 그렇죠? 그라운드에 소스에 그라운드 묶여 있고요. 게이트 입력은 원래 커먼 소스에서도 입력 저기 아웃풋 임피던스 구할 때는 입력을 0으로 둬야겠죠. 그래서 그라운드가 되고 여기 RD 있고. 그래서 결국 커먼 소스의 아웃풋 임피던스와 같다. 다시 말하면 Rout은 RD다. 물론 그냥 푸셔도 됩니다. 푸셔 그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직접 풀어도 되고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 커먼 소스의 게이트와 또 커먼 소스의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커먼 소스 디제너레이티드 커먼 소스 회로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게 V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VD가 있고, 그리고 RD2가 있고, RD1이고, 그리고 커먼 게이트죠. 커먼 게이트. 그리고 여기 소스 쪽에다가 저걸 집어넣겠습니다. 아웃풋을. 이렇게 아웃풋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웃을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의 A, B를 구하시오. A, B를. 다시 말하면 구하면 되겠죠. 자, 우선 이렇게 두 개의 그 컨피그레이션이 있으면 또는 스테이지가 있을 경우에는 아는 것끼리 쪼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를 X라고 두면 Vout은 Vin의 Vout은 Vin을 어떻게 나온 거냐면 Vx Vin 곱하기 Vout Vx가 되겠죠. 네? X가 될 겁니다. 자, 우선 요 앞을 보죠. 요 앞을. 요 앞을 보면 디제너레이티드 소스 커먼 소스 게인이에요. 이거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뭐죠? 뭐냐면 여기에 있는 AB는 드레인 쪽에 있는 드레인과 AC 그라운드에 있는 모든 연결되어 있는 저항의 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텀이 있고요. RD1에 패러렐로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이쪽으로 완전히 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소스로 들어가잖아요. 소스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인풋 임피던스가 있었죠. 인풋 임피던스가 뭐였죠? 아까 전에 GM분의 1이었어요. 그럼 그게 RD1과 패러렐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GM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GM1분의 이거 우리 이미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소스 쪽에 붙어 있는 소스와 그라운드 사이에 붙어 있는 저항값을 붙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것이 이제 요 회로가 되는 거죠. 여기서 키는 요겁니다. 원래는 그냥 RD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소스 커먼 게이트에 소스 입력 단자로 들어가면서 Rin이 RD의 병렬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GM2분의 1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Vout과 Vx는 아까 전에 했던 GM2의 RD2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 좀 썼는데 A, B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몇몇 한 6개에서 한 7개 정도의 그 인풋 임피던스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 그리고 볼티지 게인 등을 컨피그레이션별로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인풋 임피던스가 존재한다는 것. 인풋 임피던스가 이쪽에서 볼 땐 패러렐로 붙는 거잖아요. 드레인으로 붙는 거고 그라운드로 붙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쪽에서 바라본 여기 보면 사실 이걸 스몰 시그널로 그리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Vout이 있고 RD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고 이게 여기죠. VDD.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는 소스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어, 입력 임피던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VX, IX. 그래서 여기를 투 터미널로 만들었을 때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GM 분의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GM 분의 1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병렬 저항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바이어스에 대한 커먼 게이트 바이어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바로 소스 팔로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RD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스페이시 붙어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소스 쪽으로 입력이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집어넣는다고 칩시다. 입력을 집어넣게 되면 그 전에 일단은 게이트 쪽이 바이스가 걸렸어야겠죠. 여기 있죠. 바이스가 걸렸어야 되는데 VDD를 이용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볼티지 디바이더로 바이어스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VDD가 되겠죠. VDD는 다른 걸로 하면 이런 식의 배터리가 연결이 되겠죠. VDD 배터리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소스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소스가 소스 입력으로 바로 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전류가 흘러야겠죠.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전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이 그라운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RS라는 것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르겠죠. 뭐처럼 보이죠? 디제너레이티드 소스, 커먼 소스 스테이지처럼 보이죠. 근데 어쨌든 RS를 붙이고 여기다가 입력을 집어넣는 겁니다. 입력을 집어넣는데 여기에 입력을 집어넣을 때 이제 그 입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커패시터 같은 걸 붙이는 거죠. 커패시터를 붙여서 신호가 여기에 더 전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중첩이라고 하는데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 소스를 걸어준다고 합시다. 소스를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라운드 이걸 이제 소스 요거를 얘를 안테나라고 하죠. 이 신호를 V 안테나라고 하고 V 안테나 얘를 R 안테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신호가 여기에 슈퍼포지션이 돼서 중첩이 돼 가지고 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얘가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빠질 수 있는 길과 일로 빠질 수 있는 길이 있겠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 KCL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두 군데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을 I1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I2라고 합시다. I2, I2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로 흐르는 이 소스 쪽으로 흐르는 거라. 그다음에 여기로 흐르는 전류. 이건 어디서 온 거죠? 안테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I 안테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I 안테나의 신호가 다시 말하면 안테나에서 나온 전류가 대부분 RS로 흐르는 걸 원할까요? I1으로 흐르는 걸 원할까요? 당연히 I1으로 가기를 원하겠죠. 그래야 대부분 소모되지 않고 증폭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데 신호를 쓰겠죠. 그렇다면 I1은 어떤 신호냐? I1은 여기 보면 RS와 그리고 요 I 안테나라는 신호가 RS라는 신호하고 뭘로 나눠지죠?
커먼 게이트의 인풋 임피던스는 뭐였어요? GM분의 1이었죠. GM분의 1. 즉 다시 말하면 RS하고 GM분의 1 중에 RS만큼이 I1으로 가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병렬 저항에서 흘러가는 전류량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RS가 월등히 크다면 GM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그리고 I1은 안테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조건은 RS는 어떻게 된다고요? GM분의 1보다 커야 합니다. GM분의 1은 여기 그 소스 임피던스 커먼 게이트의 인풋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RS가 또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RS가 너무 커버리면 또 뭐가 생기죠? 드레인의 전류가 제한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또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이어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소스 팔로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